네, 수요일 마켓7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 가지 이슈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도 방산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시멘트의 원료로 꼽히는 유연탄 값이 급등을 하면서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부동을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방산주로 골라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리스크로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가 될 때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또 방산주잖아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이제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전쟁 리스크가 아니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테마성 움직임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의 개화로서 꽃이 피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군이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7,7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방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로 920조 원 되는 규모이고요. 독일도 이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정도 되는 금액을 증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 세계가 앞다퉈서 국방 예산을 이것을 빌미로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명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테마로 일단은 당분간은 반응을 하겠지만 방산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력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분업합니다. 즉 전 세계가 하나의 유통망을 갖고 그 안에서 중국은 저가 공산품을 만들고 이쪽은 원유를 생산하고 이쪽은 IT를 담당하고 이쪽은 바이오를 담당해서 전 세계가 그런 분업합 속에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끊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이런 단어들이 시장에 나타났었지만 그것이 이제 글로벌 분업화들이 이제 모두가 맥이 끊기면서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여기를 상대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어떤 신냉전, 신대립 국가로 가면서 이제 이 분업화되면서 글로벌 하나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명분이 끊기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각 나라 국가들이 자기 자주 국방, 미국이 경찰국의 지휘로서의 많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나의 자주 국방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뚜렷하게 바라본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수출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탄탄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IT 최강국으로서 사실 이 방산산업이라는 것이 기술 집약업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나라가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서 볼 수 있는 사실 지금까지도 늘 성장 산업이라고 외쳤었지만 네.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성장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그 업에 대한 그 바라보는 그 좀 캡을 좀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국들이 지금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이제 군사력을 증대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수출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K9 자주포, 천공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진짜 얼마나 수출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지 대표 기업들이 충분히 이어갈 네. 수,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 군수물자들은 각 나라가 집행하겠다라고만 한다면 가격 싸움을 하는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산만 집행하면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따뜻한 어떤 안정감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주포 중에 절반은 우리나라 K9 자주포라고 하니 일단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방산 수출 국가입니다. 뭐 IT 강국에서 세계 10위라고 하면 썩 그렇게 높지도 않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무기라는 것은 기술이 굉장히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술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발사했던 누리호 발사체도 이 전까지는 이 발사체는 러시아에서 100%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기술력으로 하단 발사체를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죠. 이것도 이제 방산과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방산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가 70억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올해 방사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2배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강하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수출이 올해 기본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깔려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알파 그리고 앞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력은 대단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아직 수출하고 있지 않는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현무 미사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이 한알령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중국 본토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개발한 것이 더 기분 나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돌았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한 속에서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청궁2 가 이제 4조 원대 수출, 그다음에 이집트의 K9 자주포 2조 원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이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죠. 네. 5조 원 규모, 그리고 말레이시아 FA-52 1.5조 규모, 아랍에미리트 T-50 전투기가 5조 원 규모, 뭐 다 조단이에요.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청궁2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 이렇게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하나 디펜스가 하고 있는데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모습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탄탄한 수주를 받아놓은 것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어질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T-50은 초음속 전투기인데 이것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좀 홍보해 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지역 테러가 일어나게 되니까 초음속 전투기를 한번 띄웠는데 너무나 효율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로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거는 우리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좀 추가적인 수주들도 타 국가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일단 하나그룹이에요. 그렇죠. 워낙 이제 관련된 맞습니다. 자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뭐 실적도 이쪽에서 뭐 들여다보니까 좀 잘 찍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방산주들이 이틀 동안 세게 오르기는 했어요, 차장님.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탑픽으로 분류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오늘 미국 주식의 하락은 전쟁 리스크의 악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더 서진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핵카드까지 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유가 100달러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단기 고점이 어떤 이런 방산주들이 나와서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은 항공우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공주니까 뭐 방산주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쟁 자체만의 시나리오로 성장주가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신다면 항공우주는 기본적인 방산, 항공주의 방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T-50 이제 이 부분이 워낙 강력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항공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주의 위성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슈.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기본 베이스가 5G가 아닌 6G로 미국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 위성을 띄워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고 지금은 일반 기업들도 위성을 자체 개발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G를 그는 과정 속에서 한국항공우주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UAM이라는 단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드론 택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산 플러스 알파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우주 항공이라든가 드론과 택시와 관련된 이런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확고한 자기의 어떤 성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항공우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것 같아요. 지금 누리호 작년에 발사한 것이 반쪽짜리 성공인데 그 하단부 발사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숨겨져 있었던 하나 디펜스에 대한 이 역량이 다시 한번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두 종목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이 유가가 올라서 조선주들이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조선주 저희가 또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네. 다뤘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호위함은 이제 군사 방산과 연결 있는 조선주잖아요. 그럼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양쪽 날개 조선주와 방산을 다 갖고 있는 키워드가 대우조선해양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공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단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보잉 항공기 여기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아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관계없이 자기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아스트라는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는 방산주의 슬픈 호황이라는 이슈로 방산주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죄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이제 시멘트 원자재로 꼽히는 유연탄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멘트 업계가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올해 시멘트 업계는 실적 타격이 좀 클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네. 뭐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이 없다라고 이것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동안 네. 건설주 최근에 고개 들었지 그동안 계속 이제 흘러내려왔었던 섹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 이슈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지 간에 부동산 개발, 지역 도시 개발이 됐든 아파트 공급이 됐든 이쪽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자극되는 촉발된 수요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연탄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원가 부담이 이제 이것을 이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모든 섹터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은 반응을 했잖아요. 시멘트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딜레마거든요. 네.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부분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 갈 수 없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역설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한 시장의 부담 요인인데 건설주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어떤 시장의 역설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시멘트 가격은 조금 더 작년에 시멘트 가격을 이미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전혀 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대가 끝나서 자체 체력으로 살기 위한 해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은 전부 다 이제 인프라 투자입니다. 뉴딜 정책이에요. 땅 파고 공사하는 걸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건설주와 시멘트 주식들은 이제부터는 악재들은 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유연탄 가격 인상을 빌미로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는
시멘트를 톤당 18%가량 인상할 것을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멘트주들은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 C&E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연탄 가격 상승이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뭐 기대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또 유연탄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 증가가 네. 얼마나 또 반영이 되는지가 시멘트 업계 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건축 원자재 가격들이 죄다 오르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택 분양 가격을 올리는 거는 역시나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그렇죠. 하고 그러면은 시멘트 업계와 건설주들은 좀 각각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뭐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이 글로벌 네. 각국이 이제 자체 생존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중동 국가들의 투자가 가장 먼저 앞서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형 건설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또한 자체로 아파트 공급이라는 이슈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멘트 가격의 가격 전이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즉 지금 이 분양가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분양가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좀 건설주들과 시멘트주들이 지금은 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이때가 투자로서는 투자자들은 이때 좀 담아가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해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두 섹터 모두?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은 주가에 좀 반영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풀린 돈을 현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땅 파고 공사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역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하반기쯤 진행될 뭐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 쪽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는 네. 게 맞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이슈를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유가 100달러 네. 시대입니다. WTI가 이제 100달러에 안착을 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걸 또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가 마지막 점검으로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유가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하락은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유가 100달러를 바라보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의 상승으로 모든 핑계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핑계를 넘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풀어낸 다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전 세계 집값이었거든요. 유한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의 증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한 자산의 어떤 특정 자산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하다,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 아까 건설주 시멘트를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유가 100달러 이 시대를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임금 상승을 받아들이는 경제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거든요. 전 세계가 그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파고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가 100달러를 전쟁에 대한 일시적인 이슈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해 가야 되고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 관련된 관련주들은 저는 일시적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 결국에는 뭐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좀 지속적인 상승과 연결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국장 박살났네, 뭐 우리 망했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산업군들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찾아갈 수 있는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한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원전과 신재생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발 이제 기름들은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가져갈 것이고 이제 중동국과 미국에 있는 기름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대체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조선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기회를 찾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배는 이제는 더 이상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는 또 하나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유주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금융위기 지난 시간에도 정유주를 얘기했었지만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정유주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시대를 맞았었어요. 그때 자동차는 별개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차를 미국 시장에다 FTA를 통해서 차를 갖다 팔아서 새로운 국면으로 자동차가 랠리를 주었고 화학정유주였는데 화학정유주가 올라가는 기본 베이스는 유가의 상승과 지금 수요 따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과정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유주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유가의 상승과 원화의 강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화의 강세가 아니니 한쪽짜리 날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환율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유주들도 조금 이 자리에서는 이삭죽기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유주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정유주 안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은 우선순위 싸움이잖아요.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선과 풍력 쪽이고요. 그 다음에 후선주자로서도 좀 관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정유와 수소 쪽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이래저래 악재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또 대안이 될 만한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WTI 10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IEA에서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됐지만 뭐 소용이 없고 유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앱은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또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